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상승하며 예측치를 상회했고,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로 예측치에 부합한 반면 전년 대비로는 3.4% 상승하며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 사용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오늘 정책 이사회를 열고 3대 핵심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에서의 금리 인하는 6월과 9월 그리고 10월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ECB의 통화정책은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오늘 결정으로 예금금리는 연 3%, 기준금리는 3.15%, 한계 대출금리는 3.4%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펙이 올해와 내년 수요 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수요 전망의 하향은 대부분 중국 수요 둔화가 이유였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재료라는 반응이 시장에 우세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공급 불확실성은 더해졌는데요. 특히 유럽연합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한 15번째 제재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을 자극했습니다. 그간 러시아는 2022년 G7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밀 유조선, 이른바 그림자 함대 약 700척을 통해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유로존은 그중 27척에 대해 제재를 해왔는데요. 이번 추가 제재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선박은 약 50척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역시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18일과 19일에 있을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현지 시각 11일 복수의 일본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관계자는 임금 인상 비용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본은행 측은 물가 상승이 지속해서 가속화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1월 이후로 금리 인상을 미루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또 대형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들로 말미암아 어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어제 CPI에 이어서 PPI가 발표됐는데요. 근원 PPI와 헤드라인 PPI 모두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좀 오늘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얘기 드릴 부분이 있고 시장 상황 같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거예요. 뭐 예상한 대로 좀 시장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오늘 코스피랑 좀 차트 패턴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만큼 시간 아깝지 않게 1시간 동안 좀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이 나오실 때마다 1시간이 정말 알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도 또 날씨는 춥더라도 우리는 따뜻한 연말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마스터님이 짚어주실 거고요. 또 최근에 미국 증시 계속해서 고점에 머물면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차익 실현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너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현재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1.8%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PPI 발표 전에는 보합권에 머물다가 PPI와 고용과 그러니까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6분경에는 21,648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0.49% 정도 하락한 21,6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CPI가 발표가 됐고 오늘은 또 PPI가 발표됐는데요. P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수치가 나왔는데 또 현재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지표 발표된 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냥 시장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확정이죠. 지금 사실상 분위기가. 뭐 우리 이제 다음 주죠. 좀 시장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선 시대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지표 관련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체크는 좀 해둬야 돼요. 체크는 하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PPI는 사실 이제 조금 미국 지표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에요. 예, PPI가 이제 제조업 지수잖아요. 제조업 지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지수 대비해 갖고 좀 평가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도 체크를 하고 뭐 이제 실업률이나 고용률도 체크하고 이러실 텐데 기본적으로 매크로 환경을 조금 엿보시는 분들은 이 지표에 대한 중요성 의미가 담긴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근데 이 시기가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경제 지표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변경되는 시기라면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 ECB 관련해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캐나다도 뭐 비컷을 진행하고 네. 지금 연준의 입장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12월 이제 다음 주죠. 한 주 이제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8.1% 기록하고 있네요. 그럼 이건 거의 확정이죠, 사실상. 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지표가 어떤 통화 정책의 변경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시사하는 거겠죠. 그럼 지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은 방금 그 22시 30분에 발표가 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예측치보다는 높게 떴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만 담냐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추세를 변경할 만한 지표는 아니고 단순히 이 시간대 거래량을 좀 다소 발생하겠구나
이런 의미로만 좀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지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지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 환경이 지표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해요. 항상. 근데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하 경로를 밟을 페드가 기정화 사실이 되니 지표에 대한 의미는 앞으로 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도 뭐 고용이나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 금융위기가 왔어요. 네. 그럼 지표가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그때는 만약에 막 연준 정책도 봐야 되고 연준이 하는 멘트도 봐야 되고 지표도 보고. 근데 지금 시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 경로만 지금 밟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표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거 환경을 이게 분석을 할 줄 알면은 지표를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내년 초까지도 포함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초에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아서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소프트하다고 좀 표현하죠. 소프트한 경로로 이제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연준에서 중립금리. 그래서 중립금리가 보통 이제 3%대예요. 3% 내외. 그럼 3% 내외 중립이라는 건 뭐예요? 중립금리.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추구하는 금리예요. 가장 이상적이다. 우리 경제랑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아 금리가. 이게 3%대인데 여기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렇게 급진적으로 내리기보다 월별로 내리기보다 원래 정상적인 경제라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소프트하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시장 영향에 오히려 통화 정책이 영향이 덜 가겠죠. 근데 그걸 엿볼 수 있는 건 언제예요?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엿볼 수 있어요. 왜냐? 점도표 발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소프트하게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 또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된 지표는 시장의 추세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술적인 부분인 건가요, 결국? 지금 상황은 기술적에 좀 가깝다고 좀 평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 네. 네, 그럼 어떤 지표들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보죠, 사실. 네.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연준에 뭉쳐있던 자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죠. 5% 내외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5%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정을 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영래포에 있는 잔액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상단을 맞춰야 되잖아요. 상단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꺼내와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시장이 오를까? 언제까지 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네. 시청자분들이. 근데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동성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거였죠. 영래포가 왔던 고점 대비해 갖고 잠시만요.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영래포가 왔던 고점 대비해 갖고 지금 포지션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측정을 할 수 있다. 그 비율.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냥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 갖고 지금 95%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잔액비. 근데 영래포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게 왜 좋냐면은 영래포는 잔액이 0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차트를 항상 볼 때는 고점이라는 건 항상 열려 있거든요.
저점도 열려 있고. 근데 이 값은 절대값이잖아요. 0 마이너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잔액이니까 기준치가.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다는 건 잔액 고점 대비해갖고 몇 프로 남아 있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95%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구간 대비해갖고 지금 95% 오르고 남은 5%가 남았다라고 이 가능성을 엿봤었죠. 지난주에. 네. 뭐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기초적인 설명은 계속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단에 대한 구간이 22,500 내외? 네. 22,500 내외에 대한 평가값이 아직 기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구간 안에서 단타를 하더라도 계속 매수적인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일단 나스닥 22,500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래포 자금 계속해서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방송 전에 막 엔화 차트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신 건데 네네.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 네네. 솔직하게 네. 왜냐면은 제가 좀 요새 좀 기술적 접근에 많이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요새는. 네네. 왜냐면은 네. 기술적 접근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없어요. 시황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이제 증시만 보더라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어떤 이평선에 대한 어떤 기준치만 조금 설립을 할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큰 지지 구간 그리고 작은 지지에 대한 구간은 이제 우리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죠. 예, 진입에 대한 구간 자체가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MACD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동평균선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에 대한 지표 자체가 뭐예요? 다 추세 지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추세장이 열리면은 추세에 대한 지표를 굉장히 써먹기 좋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차트 간단하게 보면은 과연 어디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자리가 온다면 나는 어디서 매수 놀림을 한 번 더 봐야 될까? 이런 평가값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최하단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구간 오면 나는 매수 한 번 더 강하게 본다라고 하는 자리는 21,000자리예요. 21,000자리. 근데 지금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만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차트를 좀 변동을 해본다면은 오늘 위치값 내외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이 자리가 기준선 위치값 지금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기준으로 21,600포인트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근데 나는 스윙 이상에 대한 조금 긴 포지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어. 그럼 21,000포인트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오늘 단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단타 트레이딩 기준만. 근데 이제 이런 차트를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엔화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엔화 차트를. 그러면 엔화 차트가 지금 제가 좀 얘기가 새갔죠. 기술적 분석을 하다가. 엔화 차트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을 좀 사실 많이 안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으로서 적합하기보다 해지 방어용에 대한 포지션 구축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해지 방어 포지션에 대한 구축. 왜냐하면 차트가 너무 이뻐요. 방어하기에. 근데 오늘 뉴스가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자면 네. 뉴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네. 정확히 그거죠. 네. 근데
제가 여기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예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말을 잘 바꾼다. 언덕스러운 친구들이다. 아, 네네네. 그죠? 네.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애나 나왔으니까 일본어로 얘기를 할게요. 그 네. 곤조가 없어요. 음, 곤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한 영향력을 세계로 끼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바꿔. 근데 저는 이게 왜 나오냐? 경험이에요.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엔화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면 엔화에 대한 부분이 상승하겠죠. 네. 예, 뭐 엔화만 봤을 때요.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달러 엔 차트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 엔 달러로. 그러면 잠깐만요. 차트를 좀 변경해서 볼게요. 시청자분들 편해야 되니까. 선물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잖아요. 그죠? 엔화가 시장에서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했었던 이유는 돈을 풀어서예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다 긴축하는데 얘네는 계속 돈 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엔캐리 청산 이슈가 있었죠. 네. 엔캐리 청산 이슈가 있어서 한 번은 올라갔어요. 한 번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엔화 차트를 좀 보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방어용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자산 방어용.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에 대한 구조가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 기준 안 돼요.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나라는 진짜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영향 자체가 극소수입니다. 미치는 게. 우리나라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해외가 떨어지는 일 자체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영향을 받는 나라지. 그러면은 전 세계 시장이 조금 위기가 오고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한 번 드러날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죠. 엔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엔화를 빌려서 사자. 그죠? 엔화가 싸니까 엔화에 대한 부분을 빌려와서 이자가 적으니까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자. 이건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 나는 양적 완화를 조금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이자가 비싸지니까. 그죠? 근데 오늘 금리 인상을 안 하겠대.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 구간 내에서 그냥 박스피로 돌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이 구간 안에서 돌겠구나. 이 구간 안에서. 수직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은 엔화에 대한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거든요. 선물 대비 말고요. 뭐 ETF 상품이라든가 많죠. 그러면은 저는요 조만간 우리 한국 시장이요 굉장히 좋지 않게 흐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야. 네. 나는 막 채권만 사고 사실 막 공격적인 투자는 힘들어. 미국 주식을 사기에는 너무 고점인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나는 좀 한국 시장이 더 안 좋아 보여 라고 했을 때 엔화 사면 돼요. ETF 상품 2배 사도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막 상승하더라도 수익이 엄청 크다고 하지 않고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의 구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섞게 된다면 자산 방어에 대한 효과는요 최고예요. 보수적이면서도 중립을 유지한다는 거죠. 내 자산이 마이너스로 가기보다 엔화에 대한 상승이 가기 때문에 어떤 해지에 대한 자산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차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사실 기다리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피가 돈다면은 시장이 어디까지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엔화가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네. 했는데 좀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와서 이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 환경이랑 또 맞지가 않잖아요. 네. 네네. 그러기 때문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일단 결과만 얘기 드릴게요. 엔화는 박스피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 구간 내에서 박스피인데 뭐 이거는 선물 차트로 트레이딩하고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산 방어 해지용입니다. 해지용.
참고로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엔화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화 ETF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 장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까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좀 국내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코스피 차트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지금 차트는 굉장히 간단한데 결과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결과만 전전일이죠. 이번 주 있었던 최하단 포지션 있죠. 23,060포인트 내외. 예, 이거 깨지면 좀 큰일 나요. 근데 당분간 좀 안 깨질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요? 네, 코스피 기준입니다. 2,360. 네네. 2,360. 2,360포인트. 네. 이게 안 깨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지금 어떤 당분간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저는 내년 2월은 좀 넘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환율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뭐 이제 화학 관련해서도 이제 중동한테 좀 많이 뺏긴 입장이고, 그리고 소비재 관련해서는 이제 좀 중국한테 많이 뺏긴 입장이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이제 대만한테 다 뺏기고 많이 안 좋은 입장인데, 지금 테마주가 은근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어느 정도는 돈다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차트 분석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이제 깃발형 패턴인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좀 색깔을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깃발형 패턴에 대한 기존 구조는 뭐냐면은 역깃발인데 상단과 하단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두 개가 구축이 돼야 돼요. 부딪혀야 된다. 이 기준치가 있거든요. 이 기준치가. 근데 다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준치 만약 코스피가 당분간은 괜찮을 건데, 만약에 이번 주 있었던 23,060포인트가 깨진다면 여러분들 뒤도 안 돌아보고 장기 포지션은 진짜 완전히 다 끝내버려야 돼요. 네,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근데 지금 일단은 버텨요. 네. 지금 일단은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네네. 이 지지가 굉장히 셀 거예요. 이번 주 있었던 최저점에 대한 지지가. 예. 근데 뭐 이제 지금은 이제 특징주 관련해 갖고 이제 테마 관련해서 이제 대선 주잖아 다. 네. 예. 정치 테마주 뭐 이런.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발표 났을 때 네. 독서실에 있었어요. 진짜로요. 열심히 공부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뭔 소리냐, 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뉴스가 너무 재밌어갖고.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전 방송에 있었던 이제 그 윤사무엘님, 네. 윤사무엘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트레이더의 차이인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막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 윤사무엘님은 기회 같다. 이 대선주 진입장이다 바로 네. 이런 얘기가 바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접근에 대한 방식이에요. 접근에 네. 대한 방식인데, 제가 워낙 이제 어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좀 추구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막 빨리빨리 익숙치가 않아요. 상황이. 좀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어떤 단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합할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참고하세요. 국내 주식을 할 거면 테마주 말고는 없어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로 23,060포인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웬만하면은 그냥 쉬세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또 나스닥 선물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는 아니군요.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현재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바로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관점이신 거죠? 오늘. 네, 오늘 중장기 아니고. 네, 중장기 말고 오늘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60분봉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이제 스팬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측정을 해라 이 얘기였어요. 지난주 차트. 지난주 제가 5일이었죠. 5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왼쪽 차트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오른쪽 차트만.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준선 지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어떤 지지가 그 다음에 성립하는 자리가 스팬이에요. 스팬.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일목균형표라는 게.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어떤 스팬에 대한 지지를 받는지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지지를 부딪혔네요. 그죠? 이 구간이 진입자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고점 갱신이에요. 여기 청산값은 이 위에 열려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건 추세장에서 굉장히 유용해요. 지금 장이 어때요? 추세장이에요. 여러분들. 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MAC도 우상향 모멘텀으로 틀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차례가 굉장히 좋아요. 단기 트레이딩하기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고점 깼죠. 그죠? 지지 받고 고점 올라간 거예요. 이 구간이. 자, 청산값 자리예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청산을 이뤄내야 됩니다. 한번 깼으면. 그러면은 왜 그러면 여기서 추세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추세의 완성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값이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스팬이 재돌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이란 게 열려야 돼요. 조정장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다시. 지금까지 좀 차트 볼 거예요. 그리고 쭉 가는데 다시 한 번 또 스팬이 돌파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 추세가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1차 진입자리는 지났어요. 그럼 2차는 또 뭐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구간이 되겠죠. 기준선 지지. 자, 우리 미장 개장 소식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는 상승, 그리고 S&P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출발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해주고 계셨는데 그 전에 21,600포인트가 오늘 진입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설명하시다가 못 맞췄던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600짜리가 나오는 건가요? 네네. 오늘 가능성이 일단 한 차례 더 예고가 되고 네.
지금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대비해 갖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고 가능성이 눈에 띈다고 제가 일단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최하단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부분은 손절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좀 높게 잡힐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단타를 좀 엿볼 거야. 지지를 보고 봐야 되는 게 이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이 틀어졌을 때 그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가요. 힘이 굉장히 쏠려요. 그때는 진짜 놓치면 안 돼요. 그 구간 때는. 그러면은 다소 이제 지지값 자리에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지지를 받는지 여부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틱 차트 혹은 5분봉, 3분봉 차트에 대한 전환선 방향 자체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강력한 대응이 들어가 버립니다. 좀 차트 한번 5분봉으로 좀 끊어볼게요. 틱 차트로.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좀 차트 볼 때 좀 330틱 기준으로 좀 많이 봐요, 여러분들. 이유는요? 좀 단순 일목에 대한 교차랑 조금 교차가 잘 돼요.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네. 거래량 대비했을 때. 자, 그러면은 만약에 21,6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틱 차트 기준으로 이 두 개에 대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강하게 매수가 수급이 확 쏠려요. 그때를 노려야 돼요. 그때를. 아시겠죠? 틱 차트 기준으로. 분봉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오늘 평가 지지만 찾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틱 차트는 대응에 대한 자리예요.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경제TV를 좀 시청하는 이유가 어떤 정보도 없고 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굉장히 마음이 앞서시겠죠. 그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근데 조금 이제 트레이딩 하게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학계론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수학을 배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딩 시장은요, 좀 정답이 굉장히 없어요. 사실. 정답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럼 뭐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경험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사실. 경험. 그냥 단순히 차트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어떤 사회학, 인문학에 대한 경험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기준금리라든가 어떤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경제에 대한 부분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연준의 정책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트레이딩 하기에 앞서서. 근데 중요한 거는 경험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차트예요. 여러분들. 차트. 사실 진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인문학 책을 너무 많이 읽으세요. 사회학적인 책이라든가 시간이 나면. 이 차트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책이 아니야. 무슨 산업을 분석하는 책이 아니야. 하나의 사회적 현상 책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패턴을 행동하는지.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을 먼저 쌓으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장이 왜 오르는 거지, 지금? 라는 궁금함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꺼내드려요. 노란톡에서. 들어오셔서 좀 얘기 많이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포지션은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전제를 까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있으니까 까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차트에 대한 진입 자리가 중요한다보다 왜 올라가는 걸 계속 보는 거야? 왜 시장이 아직은 힘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시작점이에요. 근데 방송 시작할 때 얘기 드렸어. 영래포에서 아직 자금이 남아있으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아시겠죠? 그 중장기적으로는 21,000포인트 맞지요? 중장기적으로는 오늘 네. 중장기적으로는 21,000, 오늘은 21,600.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게 좀 어려운데 네. 표현이 네.
만약에 이제 스윙 이상에 대한 포지션을 내가 좀 구축을 해보고 싶다. 장기는 안 돼요. 장기는 절대 할 수 없는 트레이딩입니다. 그걸 구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21,000포인트를 추천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시적으로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매수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은 21,6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21,000포인트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재하겠다고 밝혔고 또 원유 재고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을 했었던 어제 5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0.64%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요. 원래 개장 전에는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듯 하더니 11시 경부터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34분경 69.69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0.7% 정도 하락한 69.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베스팅닷컴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윌리엄스알, 그리고 CCI, 하이로스, 그리고 ROC, 브렌베어 파워 지금 5개의 지표들이 현재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 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매도일까요? 그냥 차트 분석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오펙 관련해서 이제 감산 연장을 좀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사 연장을 했다는 거는 시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대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다 보니까 시황이 어떤 반영이 되지 않는 시장 상황이구나라고 참고를 하셔야 돼요. 감산을 연장을 해? 이게 아니라 감산을 연장할 거를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그리고 그게 이어갔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맞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합니다. 매크로 환경은.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보시면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50달러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50이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예, 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구간을 좀 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일단 일봉만 좀 같이 볼게요. 일봉만. 지금 보시면은 반전형 패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올라가고 상단 2번, 하락 2번에 맞아야지 반전형으로 교체가 되는 패턴이다. 라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수급이요, 크게 변동 없는 박스권 랠리 중에 하락 패턴에 속합니다. 이 구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상단 맞고 이제 하단으로 내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50달러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좀 시황이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튀어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앞으로 감산량을 2배로 늘릴 거야. 라든가 지금 트럼프 2기에 어떤 앞으로 이제 유가 수요도를 늘리는 그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반전형 패턴으로 그때 매수를 보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지지가 받아야 돼. 50달러에 대한 지지가. 그러면은 지금 아직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 상단에 2자리는 교차했지만 하단에 2자리는 아직 교차하지 않고 ING형이다 라고 평가가 돼요. 차트 기준상 여러분들. 그냥 일봉은 이 정도만 좀 참고를 해주세요. 일봉은. 그럼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60분 봉이죠.
60분봉 차트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유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요새는 사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만약에 ETF라든가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하기는 좀 괜찮은 시장이 한번 올 거다. 저는 이 생각은 가지는데 네. 단순히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최근 패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우리 다 보지 말고 구름대만 한번 봅시다. 구름대만. 자, 구름대 위에서 놀죠. 밑에서 놀죠. 그죠? 그럼 위에서 놀죠. 또 밑에서 놀죠. 또 위에서 놀죠. 또 밑에서 놀죠. 자, 지금 뭐예요? 위에 있죠. 네. 그러면은 밑으로 가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최근 장이 어떻게 포인트가 잡혀 있는지. 네. 굉장히 쉽게 봐야 돼요. 박스인데 하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 매물은요, 그냥 이 구간에서 놀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더 확실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기준선하고 기준선과 전환선의 방향성이 어디 포인트에 최근에 잡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하락 포인트로 전환했을 시 가정이에요. 두 개가 교차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타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구간에서 나오네요. 이 구간. 그죠? 자, 두 번째 타점 볼게요. 최근 트렌드로. 자, 두 개가 같은 방향성입니다. 두 개가. 이 구간이네요. 하락이 이어가죠. 자, 세 번째 최근 트렌드 볼게요. 네,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 그리고 이어가죠. 자, 지금 상황 볼게요. 지금 상황. 자,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은 지금 아직까지는 일자로 피고 있어요. 일자로. 그러면은 전환선만 지금 방향을 틀어진 상태인데 기준선 자리가 틀어지는 상황이라면 한 2, 3일은 계속 매도만 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리값이 안 나와요. 저기부터 추세가 시작이구나. 이것만 가능성을 암시하는 포인트만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준선만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기준선만 우하향으로 방향성 틀면은 그때부터 매도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5일 차트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는 내일 상반기까지 $50까지 도달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는 기준선이 우하향으로 방향을 틀 때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준선이 무엇이고 또 우하향하는지 잘 나는 분석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이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해야 하고 또 $50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또 언제 매수를 주는지 이런 것들 짚어 주실 거니까요.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21,600포인트까지 눌림을 주면 단기 매수로 대응하면 유리한데 60분봉을 통해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330틱을 통해 추세를 확인하면 된다. 또 전환선이 상승으로 바뀌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입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스윙으로 가져가려면 21,000포인트까지 기다리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스피도 짚어주셨는데요. 2,360포인트가 당분간 지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2,36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하락폭이 매우 클 때니 빠르게 현금화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지 말고 테마주 위주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엔화의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고요.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2배 ETF 상품 등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전략 주셨습니다.